노후 대비에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데 그쵸? 좀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쵸, 네. 그쵸. 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쉬운 게 뭔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뭔가 네. 근데 쉬운 문턱안에는 많은 인컴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치킨이 유행할 때는 이제 치킨집을 개업을 하고 요즘 같은 때는 편의점을 개업을 하죠. 그래서 요즘 어떤 말이 유행이냐면 퇴직을 하면 한 명은 편의점 사장이 되고 한 명은 편의점 알바생이 된대요. 그런데 편의점 사장을 하다 보면 어떻게든 이제 본인 수익이 좀 남아야 되니까 알바생들한테 이제 돈을 좀 어떻게 좀 아끼려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알바생이 된 분은 아니 자기가 노력한 대가만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그에 대한 또 불만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양극화가 또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로자가 더 많이 받느냐 편의점 사장이 더 많이 받느냐 장담할 수 없으니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결국은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땐 이래요. 제가 많은 분들을 겪어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제가 늙어서 퇴직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이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지켜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이제 그거 모습 보고 저도 그걸 따라가고 싶을 뿐입니다. 네. 그런데 퇴직을 앞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매달 수익이 오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매달 수입이 오려면 목돈을 묻어두고 수입이 와야 돼.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임대 수익입니다. 근데 임대 수익을 받고 싶은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임차가 잘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옛날에는 상가가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근데 요즘은 상가가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파트 투자나 또 이런 데로 많이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갭 투자 같은 걸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또 많아지니까 그만큼 수익률도 안 나오지.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목돈으로 편의점을 차려서 어느 정도 수익이 들어오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 라는 경우들도 많고, 이제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나의 목돈을 묻어놓고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을 통해서 뭔가 수익이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한 감들이 많고, 그러다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그 목돈을 다 날려버리니까 그 목돈이 사실은 퇴직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인생을 부인당한 것 같은 거지. 제가 봤을 때 피해도 어떤 분들이 많이 당하시냐면 대기업 임원분들은 좀 괜찮았어요. 공무원으로 나오신 분들 있죠. 연금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군인들 제대하신 분들, 사실은 제가 봤을 땐 피해가 굉장히 많이 심했었어요. 사회에 나와서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공무원이나 군인들은 본인들이 한 말이 곧 약속이잖아요. 네, 그렇죠. 세상은 안 그렇거든.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가게나 요식업이나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그만큼 쉽게 또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부동산입니다. 나이 들어서 시작하시게 되면 더 힘들어져요. 부동산도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됩니다. 내가 월세로 받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이 매매를 해서 또 여기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대출을 통해서 더 얻을 수 있는 것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실례를 좀 잠깐 들어볼게요. 어떤 분은 퇴직하기 전에 조금씩 땅을 좀 사놓으셨어요. 2, 3년 지나면 땅값이 좀 올라오니까 그냥 땅에서 대출을 조금 더 받고 좀 대출을 조금 더 받고 이러면서 그거 돈으로 또 다른 땅도 좀 사시고 그 이자 좀 내고 그러다가 한 4, 5년 지나면 땅값이 좀 어느 정도 올라있으니까 팔고 원금 갚고 그렇게 하면서 굴리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은 타이밍에 따라서 주택을 옮겨 다니시면서 그렇게 버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걸 사셔서 거기서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짜서 어떤 거는 땅으로 어떤 경우는 작은 오피스텔이나 뭐 고시원이나 빌라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안 좋은 투자는 뭐냐면 이 빌라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아파트 부지로 편입될 수 있으니까 한번 사놓자는 이런 투자는 정말 안 됩니다. 왜냐면 되면은 잭팟이지만 안 되면 꽝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저는 조금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곳과 그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시세 차익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거 알면 내가 했지. 뭘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당연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공부를 해야 돼요. 절대 공부가 필요한데 누가 뭐해서 돈 벌었대?
그렇게 쫓아가는 이런 투자 형태는 절대 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식을 벌었대 그러면 주식으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주식도 시장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에는 자금야금 조금씩 수익을 버는다 보면 감사해 하죠. 하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제 큰 거 한 번을 버리고 싶은 거죠. 어떤 사람은 이틀 만에 뭐 20%, 뭐 상한가 두 번 때려서 30% 이런 거에 막 눈이 돌아가는 거죠. 1년 했는데 5%밖에 못 벌었는데 이제 그런 거에 귀 기울이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미리 40, 50대부터 부동산에 대한 공부와 토지나 건물이나 아파트나 빌라의 특성들 또 오피스텔의 특성들을 잘 이해를 해서 적은 돈으로 좀 수익을 벌 수 있는 것이 좀 무엇일까. 그래서 요즘 사람들 보니까 경매에 많이 몰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경매 좋지만 무조건 또 경매 들어가기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부동산에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물건을 딱 찍어서 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이런 물건들을 한 50개 찍어 놓는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지역을. 그리고 한 3년만 지켜보세요. 그러면 이 물건들이 얼마에 나가고 얼마에 거래가 되고 거래량은 얼마가 되고 하는 걸 3년을 계속 보다 보면 아 이거구나 하는 감이 올 거예요. 내가 물건을 딱 정해놓고 그 물건이 3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는 것만 알아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본인이 물건값을 모를 때는 인근의 공인중개사한테 전화하면 돼요. 이거 어느 정도 매매가 되냐? 이거 어느 정도 대출 받을 수 있냐? 예, 이거 임대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 이거는 뭐 100% 장담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시면 저한테 손해배상을 요청하십시오. 제가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시간 내면 되는데. 네. 50개를 이렇게 봐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2023년 이 하반기에 이 지역을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지역이 있으실까요? 그 지역은 있죠.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 내가 사기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론을 알려주고 당신들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찾아라 하는 거는 너무 쉬운 얘기예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야. 네. 근데 내가 결과를 꼽아서 이거를 봐라라고 하는 거는 제가 조금 약해. 하지만 얘기하겠어요. 첫 번째는 수도권 쪽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용인, 그 다음에 평택, 화성, 그 다음에 안성, 그 다음에 천안, 아산 요 정도를 타겟으로 보시면 제가 볼 때는 실패는 없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7개 특화단지를 발표를 했어요. 네. 예, 반도체와 첨단 산업으로,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 산업,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산업, 그 반도체 산업으로 이쪽에 엄청난 돈을 막 700조에 가까운 돈을 갖다 붓겠다고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인구가 계속해서 유입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은 화성과 평택입니다. 물론 세종도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지만 세종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특성이 좀 약간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 도시들, 화성이 1등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 평택, 그리고 이 용인, 인구의 증가와 일자리의 증가는 땅값을 견인하는 첫 번째 역할을 합니다.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물류가 많아지고요. 물류가 많아지게 되면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매점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땅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택이나 이런 데를 놓고 보면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진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가 과잉 공급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을 부동산을 통칭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파트와 임야와 대지와 그다음에 상가와 일반 주택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 모든 게 부동산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지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평택이 땅값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화성도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용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파트 값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아파트 가격 보고 이 지역의 그 부동산 가격은 안 올라가는구나 하면 오산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토지 가격으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50개를 한번 찍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파트는 그래도 부동산 보면 얼마다 이런 가격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좀 접근하기 쉬운데 사실 땅이나 임야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어느 땅이 좋은지조차도 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맞아요. 들거든요.
그러면은 번화가 주변의 땅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어디까지 멀리 떨어진 땅을 보면 되는 건지. 아, 그거는 제한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한은 없다. 네. 네. 돈이 좀 많은 사람은 번화가 쪽으로 가시면 되고, 돈이 좀 부족하신 분은 좀 외곽으로 가시되 작은 땅을 좀 보셔도 되고, 그거는 큰 문제 없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쉽게 매물들이 올라오면 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밸류맵이라든지 그리고 그 인터넷으로 이제 그 경매 사건을 들어가 보면 인근의 감정가들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감정가를 통해서 대충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걸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에요. 그렇게 공인중개사한테 하나씩 물어보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옆에 앉아서 얼마나 받아야 돼요? 했더니 밸류맵을 보더라고. 공인중개사 물어봤더니 전화해서 야, 거기 옆에 땅은 얼마에 나왔냐? 그랬구나. 아, 매물 가격을 알아보면 되는구나. 뭐 이러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나씩 체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보통 이제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내 집 마련을 먼저 해야 될지 아니면 투자를 먼저 해야 될지. 아, 그럼 뭐 성향이죠. 투자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정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이 먼저죠. 왜냐면 내 집도 결국 투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로소득을 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근로소득이 아니신 분들은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맞죠. 그런데 이제 투자를 좀 하다 보면 투자의 수익률이라는 게 계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익률이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 상승보다 높다면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그런 타이밍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근로소득자라면 당연히 자가주택을 먼저 마련하는 게 좀 먼저 아닐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비중을 얼마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 그거는 이게 뭐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고, 다만 모든 게 잘 될 수 없고 모든 게 또 다 망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게 좀 안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골고루 하시는 걸 좀 추천해드려요. 아니, 돈도 얼마 없는데 뭘 골고루야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돈이 없을 때는 골고루 하면 안 되죠. 똑똑한 거 하나 해야죠. 그럼 뭐가 똑똑해? 지금 그 얘기하는 시간 아니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다음에는 금액대별로 어떤 걸 하면 좋은지 아까 말씀하신. 좋아요. 예전에 그 영상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 연봉대별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다음에 한번 또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또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